안녕하세요. 김현두입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그냥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거고 10년 뒤에 저에게 영상을 좀 찍을 거라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지금 꺼주세요. 다 가셨겠죠?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한 영상이고 저에게만 의미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도 뭔가 5년 뒤에 나에게, 10년 뒤에 나에게 이런 걸 좀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간단히 영상을 찍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 꿈꾸는 미래 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고 5년 뒤에 나에게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뭐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냥 기록용으로 일단 지금 오이도 앞에 와가지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한번 또 감성이 지금 충만해졌으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거에는 뭐 반지하에 살던 흙수저의 서글픈 스토리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이 제 앞에서 싸우시는 거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봤고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에 그런 힘들었던 스토리를 막 각자 막 말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토리가 없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밝고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그런 이제 좀 어린 학창 시절 김현두가 되게 좀 어두워졌던 결핍 덩어리, 열등감 덩어리로 변했던 시기가 한 2, 3년 정도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언제였냐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는 제가 그 전까지, 그 학창 시절 전까지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롤하고 피파하고 이게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도 잘 놀아줬고 감사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살면서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되게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저는 되게 공부를 못했는데 친구들은 이런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막 2등급, 못해도 3등급, 막 하나 틀렸네, 두 개 틀렸네 이러고 있는데 저는 6등급, 뭐 7등급 이래버리니까 너무 박탈감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주변 뭔가 들리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지방대에 가고 수능 6등급, 5등급을 맞고 하면 인생의 패배자다. 계속 중소기업밖에 못 갈 거고 월에 200만 원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평생 뭐 결혼도 못하고 왜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뭐 누군가 저를 막 이렇게 잡아놓고 저주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방대에 가면 취업이 안 된다. 그래도 인서울은 해야 된다. 요즘은 아니다. 스카이는 가야 된다. 의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좀 지방대에 가면 취업이 안 되고 인생이 고달파질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몇 선생님들이. 근데 물론 그분들은 동기부여를 주고자, 그러니까 회피 동기를 주고자 그렇게 약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죠.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내 인생은 결혼도 못 하겠구나. 그냥 월에 200만 원 벌면서 그냥 평생 살겠다.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했고 되게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스멀스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성적에 민감해지는, 그리고 너무 치욕스러웠는데 성적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한 종이에다가 모든 그 반의 학생들이 적게 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뭐 남들은 한두 개 틀렸다, 뭐 세 개 틀렸다, 아쉽다, 뭐 이러다 전남대 가겠네. 저에게는 전남대가 뭐 거의 꿈의 대학이었지만 막 이러다 전대 가겠다, 실패해서 수능 망해서 전대 가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지? 내 인생 그냥 쓰레기인가? 진짜 이 생각을 더 심하게 이제 완전 열등감 덩어리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공부를 잘하는 얘들한테 좀 열등감도 느끼고 좀 괜히 좀 밉기도 하고, 물론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이제 꽃 피우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심리적 나락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제 딴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수능이 6등급인가 나왔어요. 평균. 그렇게 나오고 이제 남들은 벚꽃 라이프,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이제 뭐 여자친구 혹은 썸녀, 뭐 썸남 이런 분들이랑 이제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 때 저는 이제 재수학원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재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뭔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오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딱 들어갔는데 또 한 번 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뭔가 그래도 비슷한 레벨이고 그런 비슷한 공부를 했지만, 물론 상위권은 제외하고, 수능을 다 보고 나서 재수학원을 가니까 서울대에 다니던 얘가 한의대에 가겠다며 재수를 하고, 저는 집합, 심지어 수학 원,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우는 수학을 아예 몰라서 다시 기초부터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는 작년도 수능 모의고사 풀고 있고, 막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망했다, 막 이래버리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그래서 재수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2월, 3월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거기가 독학 재수학원이었다 보니까 인강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강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게 윤리와 사상이었습니다.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문과였으니까. 그 이유는 도피였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수학, 국어, 영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제일 그나마 접근 가능한 거, 기초가 없어도 가능한 거를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윤리와 철학 이런 게 재밌기도 했습니다.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도란 무엇인가, 이런 게 좀 재밌었어 가지고 윤리를 자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지영 강사, 지금은 이제 연봉 200억이라는 키워드로 되게 유명해지신 이지영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듣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이 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자본주의의 다음 이데올로기를 창시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꿈의 스케일에. 와, 뭐 연애 100억을 벌겠다, 뭐 1조를 벌겠다, 뭐 100조를 벌겠다, 이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다음 이데올로기를 창시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스케일에 일단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로 더 놀랬던 거, 놀랬다기보다는 두 번째로 더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꿈을 말할 때 그 이지영 강사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초롱초롱했고 그 꿈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기대된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패배자야 라는 그런 결핍 마인드가 계속 올라왔었고, 그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계속 5등급, 6등급 나오면서 진짜 지방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꿈을 가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해주시고 막 자기 꿈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거기에 필이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꿈을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능책이 아니라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을 해요. 수능책을 봤었어야 되는데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읽은 책들이 뭐 김미경 선생님 뭐 드림온 이런 책들도 있었고, 그 뭐 착한 부자 워렌 버핏 이야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뭐 이지성 작가님인가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도 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 하나, 도대체 꿈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나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소기업 갈까 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을 내가 가질 수 있나? 꿈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찾은 진짜 인생 문장, 그 김미경 선생님의 드림온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꺼라 라고 이제 하면서 상당히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명사가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심리상담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심리상담사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풀어보니까 결국에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뭐 카운셀링, 컨설팅,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 나의 지식으로 남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동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가 20살, 그러니까 재수생 때 여름 가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또 보는데 역시나 평균 5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좌절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자기계발서 뽕에 취해가지고 뭐 꿈이 생기니까 어디에 가든 내가 잘하면 돼, 내 능력이지 막 이러면서 그 그때 기억이 나는데, 수능 그 재수학원 거기 이제 원장님, 대표 원장님한테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현주야, 이번에 수능 몇 등급 나왔어? 잘 나왔어? 하셨는데, 너 열심히 했잖아 하셨는데, 저 이번에 5등급 정도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엄청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저는 대단히 좀 이렇게 뽕에 차올라서 뭐 그래도 잘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방 국립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지방대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21살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는데 지금이 이제 27이니까요. 지금은 너무, 저는 97년생 중에 가장 잘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잘살이라고 함은 뭐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당연히 저보다 돈 많이 버는 97년생은 널리고 널렸겠죠. 근데 그냥 원하는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 원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자존감이 대단히 높고, 또 그래도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 수입을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은 진짜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결핍의식이나 또 공부 잘하고 학벌 좋은 분들을, 친구들을 막 좀 미워했던, 질투했던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저는 어디 가서 그냥 저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되게 공부 못했죠?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만약 그 대학이 오가면. 그런 식으로 자존감도 되게 높아졌고, 지금 대단히 좀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버는 수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 그래도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돈을 벌고 있고, 이제 원하는 일을 3가지나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뭐 누구한테 말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냥 말하듯이, 또 저한테 뭐 현두야 이러면서 너무 오글거려서 누군가한테 말하듯이 이야기해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27이니까 32살까지는 교육 사업에 좀 집중을 해서 커뮤니티도 잘 만들고,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각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5년 동안 정말 견고화 시키고 나서, 5년 뒤에는 마음에 좀 잘 맞는 개발자분이랑 진로 적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좀 더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고, 테스트를 만들고 싶고, 그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각자가 협업을 하고 각자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좀 자기개발 SNS, 그냥 SNS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파민 중독시키고 그런 SNS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뜻깊게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정보나 일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SNS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5년 뒤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뭐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이죠, 겉에서 보면. 그러면 아마 저는 그때부터 엄청난 시행착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업 레벨이 지금도 높지 않고,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높아져 있겠지만, 뭔가 뭐 개발자들을 컨트롤하고 마케터들을 컨트롤하고 어디 가서 뭐 발표를 하고 투자금을 받고 하는 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자기개발 SNS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년은 해야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52살이 되겠죠? 네, 되겠죠? 그때 다시 좀 교육업에 집중해서 죽을 때까지 교육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니까 좀 뜻깊은 것 같고,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 지금보다 당연히 돈적으로 많이 벌고 있을 거고, 또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도 행복하게 아마 했겠죠? 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예쁜 아들이든 딸이든
또 자녀도 있을 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멋있는 분들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살의 저에게 그냥 보내는 편지는 그냥 열심히 하자, 갈 길이 멀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래도 수고 많았다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좀 딥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혼자 이렇게 숙소에 있기 때문에 감성이 너무 충만해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쪽팔려서 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건 카메라를 끄고 울도록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약 보셨다면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 보셨다면 다 봤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부끄럽네요 라고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냥 5년 뒤에 나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봤겠죠. 열심히 하자 현주야.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또 라이브 강의를 해야 돼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 쉬러 왔는데 왜 일만 하는지. 5년 뒤에 전 찬란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